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의 홍쌤입니다. 네, 오늘 7월 8일입니다. 지금 장마 시즌인데, 서울과 남부지방의 어떤 그 강수량 차이가 엄청 나요. 그래서, 또 시장에 집중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리라 좀 생각을 하는데, 시설물 또 조심하시고, 자,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뭐 반겨야 될지, 어떻게 우려감을 가져야 될지, 글쎄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점에서 그냥 계속 뭔가 꾸역꾸역 담아서 오늘 하락을 그대로 이제,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저는 한 20, 30% 정도는 갖고 있어서, 오늘 물론 빠져서 갖고 있는 종목이 밀려서 조금 손실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약간의 입장 차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장 차이가 뭐 사실 뭐 모든 게 이제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현금 있으면 빠지면 좋은 거고, 현금이 없으면은 올라가면 좋은 거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상승 하락은 굉장히 조금 반복되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은 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잘 짚어야 됩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충분히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그때 이야기, 아,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내가 이거를 왜 집중을 안 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를 보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과열 국면 들어가면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약간의 뭐 대비는 좀 합시다. 이제 그 이야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지금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한 달 반가량 올랐습니다. 거의 두 달에 가까이 올라갔고, 애플이 신고가, 또 아마존도 신고가. 그동안에 부진했던 애들이 이제 대장이 움직이면서 나스닥의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표로 보면은 과열이 좀 돼 있어요. 뉴욕 증시는 오늘 0.01% 상승을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1% 빠지고 있어요. 현재 나스닥 선물이 1% 밀리고 있습니다. 1%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밀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핑계거리 보니까 그동안에 오는 거에 따른 조정 물론 한 가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피크아웃 이야기가 있죠. 저 경기가 조금 고점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델타 변이가 전파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요 비율이 지금 어떻게 증가되고 있다. 이제 요게 지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여러분들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금리가 시중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져서 좋은 건 당연히 돈 빌리는 사람은 금리 빠지면 좋지. 하지만 이게 금리가 너무 밀리면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저혈압이 나쁘냐, 고혈압이 나쁘냐, 누가 뭐 저혈압이 더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혈압이 더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뭐가 더 나쁜지는 뭐 사실 당사자들이 뭐 경험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둘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매가리가 없어도 문제고, 너무 좀 과열돼도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되고 막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황,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예전만큼 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크게 변동성이 있었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자, 어찌됐건 나올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 거고요. 뭐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이제는 추세가 이탈될 거라고 단정 짓긴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오랜만에 시장은 밀렸다. 이제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지지선이 어디고 저항이 어디고, 여러분들 이런 거 물론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지지선은 깨라고 있는 거고 저항은 뚫리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뒤에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방향성, 시나리오 여러분도 얼마나 좀 잘 짜고 예상을 얼마나 또 잘하고, 거기에 또 대응을 얼마만큼 좀 잘 하시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약간의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누군가는 주식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귀신도 모른다,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다. 그러면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지? 신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면 난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능성, 확률이 높아져야만 내가 거기서 돈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상할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확률은 좀 나와야 우리가 주식해서 돈 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상도 못하는 거 뭐하러 하고 있어?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부분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조심해, 여러분들. 야, 이제 코로나 확진자 많아지니까 다들 집안에만 있게, 어디 나가지 마. 그러니까 서로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안일해지면 급증하고요. 조심하면 줄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시면 그렇잖아. 근데 이게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맞지?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경기 우려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밀렸는데 현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막 줄어들고 백신 개발이 됐을 때 금리가 막 올라갔거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다우 막 관련돼 있는 거, 그죠? 구리값, 뭐 철강값 오른다고 막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이런 것들 막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빠지죠. 그 다음에 코로나 피해주였던 것들이 막 올랐었죠. 자, 보시다시피 SK 렌터카,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가죠? 확진자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빠졌다 다시 증가되지. 요런 리듬이에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지금 결국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확진자가 다시 줄어든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델타든 뭐든 여러분들 조심하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술 약속 취소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 확진자 줄어듭니다. 그동안에 경험해 보셨잖아. 작년부터 2년 가까이 지금 1년 6개월인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지고 하면은 다시 증가되겠지.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호재로 작용할 거를 지금 물론 매수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 이유가 뭐지? 그럼 확진자가 다 줄어들면? 그럼 두 가지요. 확진자가 그러면 저는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가 있고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그럼 여러분들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전략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특징은 그렇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린 거죠. 뭐 확진자가 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렌트. 단기 렌트는 뭐예요? 여행이에요. 휴가차. 그죠? 장기 렌트는 여러분들 뭐예요? 새 차를 몰고 싶은데 그냥 지금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요즘에 렌터카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1, 2년 타다가 다시 다른 걸로 또 새 차로 바꾸고 또 새 차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보험이나 이런 거 다 관리해 주니까 귀찮은 거지. 그죠? 왜 차를 직접 사면 보험 가입해야 되지, 뭐 세금 내야 되지, 그 다음에 중고차 나중에 또 팔고 뭐 넘겨야 되지, 이런 게 귀찮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은 분들은 렌터카 쓰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들. 그래서 장기 렌터카가 여러분들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데 사실 이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업계 2등이죠. 롯데가 1등. 자,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6,500억, 9,400억, 그 다음에 작년 2020년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했을 때인데 영업이익이 700억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매출이 급증이죠.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증가되고 있는 거, 부분들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금융비용은 어떻게 줄어든다.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실적 대비 시가총액 6,5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오히려 얘네들이 지금 사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으면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사실 왜 영업이익보다
그 단기 순이익이 확실하게 적잖아.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아직 많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한항공, 그러니까 항공주도 뭐 그 비행기를 리스로 구입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금융 비용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지금 단기 순이익이 적은 이유인 건데 현재로서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근데 렌터카는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은 꾸준하게 증가되는 반면에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어떤 영향.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은 또 중장기로 돼버리긴 했는데 확진자가 줄어들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반등의 명분은 다시 확진자 감소입니다. 여기서 왜 코로나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되면은 또 빠질 거예요. 사실 시장은 또 밀릴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확진자가 줄어들면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갖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 피해주 쪽으로 매수가 쏠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럼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뭐가 이유가 될까? 그럼 그 이유로 뭐가 수혜를 받을까? 그럼 그런 쪽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제 SK렌터카 같은 경우는 요 자리까지 어디 15,000원부터 현재는 어디 13,000원까지 박스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5% 정도를 이제 매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10에서 15, 그다음에 박스권이 이탈이 됐을 때는 상황을 보고 이제 바닥 잡는 거 보고 이차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가는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하게 좀 줄어들어야 돼요. 백신 효과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뭐 델타 변이도 또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백신들이 또 다시 나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어떤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면 다시 신고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 종목은 결국은 좀 박스라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업황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SK그룹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좀 탄탄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업이 굉장히 좀 발을 뻗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공유 경제가 굉장히 좀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침대, 뭐 정수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거. 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단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확진자가 저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쪽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부분보다도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고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보신다면 보다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도 좀 많이 하셨고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